경영자 여러분들은 회의 시간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회의 때 너네들이 말 안 하니까 대표인 내가 말하지, 최종 책임자인 내가 말할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일들 꽤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경영의 선배들은 회의 시간에 경영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말을 많이 해야 그 의사결정이 건강할 수 있다,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이야기 좀 하자, 기다려보면 말 안 하죠. 그럼 어쩔 수 없도 내가 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회의 시간 나만 말하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회의와 미팅의 비생산성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경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생산적인 회의 방법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샘플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인즈 캠퍼스에 올라와 있는 회의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뉴스에 이런 소식 올라오죠. 어느 우수 중소기업의 지옥 같은 회의 시간, MBC 뉴스. 이런 이야기 MBC에 많이 나와요. 2023년 7월 5일 어느 중소기업의 지옥 같은 회의 시간 해서 MBC 뉴스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직원들 욕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경영자가 이른바 고삐가 풀려버린 거죠. 뭔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막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한 게 이 MBC 9시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삐 처리가 되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 나와서 아무 일하기 싫다, 1시간 동안 뭐 사장님만 얘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중소기업의 회의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뭐 입사 지원율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죠. 좋아 중소기업. 6시 40분 됐죠. 경영자가 들어오더니 아직 퇴근 시간 아니네 하면서 빨리 끝낼 테니까 잠깐 회의 좀 하자. 직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빨리 끝낼 테니까 회의하자. 내용을 보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끝낼게. 근데 저녁 7시가 됐어요. 근데 뭐 이 이야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 개발 같은 거 했다고 그랬잖아. 그거 잘 모르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경영자만, 대표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이 회의는 9시까지 진행되고, 직원들은 한숨 쉬면서 집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맥락을 보면, 그 개발을 하면 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내에는 그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할 줄 아냐, 너 할 줄 아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소집이 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앉아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직원들이 이제 있게 되는 그런 거죠. 이런 거는요, 팁스터 사이트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거는 온라인 익명 사이트에 종종 등장합니다. 꼭 경영자가 포함된 회의뿐 아니라 팀장이라든가 본부장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될까? 근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뭐 이래서 뭐 했는데? 나는 마무리할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회의가 진행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A를 말하니까 B로 가고, B는 어때요? B 플러스 C는 어때요? 자꾸 이렇게 회의 시간에 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대로 하면 되겠네 했는데, 실무자는 못 알아들었어요. 다음 주에 또 모였는데 일의 진도는 안 나가고 진척률 0%. 리더들은 이제 열받게 되는 거죠.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코노미 조선 자료 가지고 왔고요. 통상 봤더니 이제 업무하는 걸 봤더니 일주일에 평균 야근이 2.3일이랍니다. 야근 6시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3일 이상 야근하는 경우도 43%로 나옵니다. 평균 근무 시간 10시간 58분, 그 중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은 5시간 32분. 단 57% 정도만 본인들이 생산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비효율적, 비생산적 회의다 라고 거기에 쓰여지는 시간이 39%다, 이렇게 대답하고, 형식적이고 과도한 보고를 하고 있다, 31%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경영자는 물론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인식에서 비생산적인 시간이 39%다, 회의가 그렇다, 불필요한 보고를 위해서 내 업무 시간의 31%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 자료, 올해 자료입니다. 2023년 2월달 자료 가져왔는데, 직장인의 회의 문화 관련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일주일의 평균 회의 횟수는 1회에서 2회가 49%, 3, 4회가 31%. 그러니까 약 80%, 대부분의 직장인이 3, 4회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5회 이상도 1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불만스러운 회의가 있냐? 그렇다가 약 70% 정도, 아니다가 30% 정도.
회의에 불만족하는 이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오늘의 포커스죠. 불만족하는 이유에 가장 첫 번째가 결론이 없는 거예요, 회의가. 회의가 결론이 없어. 모여서 대화했는데,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의사결정이 안 일어나는 회의를 제일 힘들어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상급자 위주의 수직적인 회의라서. 그러니까 리더 앉아있고, 1팀 보고해, 2팀 보고해, 3팀 보고해. 3팀의 보고 내용은 1, 2팀에게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죠. 야, 이거 관심 있는 거야. 이거 뭐 영향 있는 거니까 잘 들어. 에이, 안 먹히죠. 안 먹히죠. 14%는 단순 정보 공유용 회의인 거, 17% 회의 목적이 불분명해서, 17% 인원 구성이나 진행이 비효율적이라서. 어떤 이야기냐면 리멤버 리서치 서비스에서 직장인들 614명에게 조사한 것입니다만, 직장인들도 회의가 생산적이 되면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현장에 가보면 많은 기업에서 우리 조직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조직은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이렇게 답하는 그런 데 없어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역설적이게요, 그런 곳일수록 회의가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회의가 많으면 소통이 잘 됐었어야 맞죠. 그런데 회의가 많은데 소통은 또 안 돼. 어디에서 나타나냐? 결론이 없고, 상급자 위주고, 단순 정보 공유용이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왜 모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조선일보 2019년 자료, 좀 된 자료입니다만, 회의가 시간 낭비라고 느낀 이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료인데, 제가 볼 때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비슷할 것으로 좀 추정합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 내려봤자 상사의 한마디면 방향이 확 틀어지니까. 요게 이제 45.1%예요. 팀장과 팀원이 모여가지고 우리 뭐 유튜브 콘텐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야기 했는데 경영자한테 가서 보고 있는, 야, 그거 아니야,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지금 발로 뛰어, 이렇게 하면 회의 내용 전부 다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팀장이 경영자 설득하기 어렵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 회의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결론이 안 나니까, 잡담 나누느라고 시간 보내니까, 매번 같은 말 비슷하게 나오니까, 회의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참석해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가장 어려운 거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회의는 아마도 주간 회의일 겁니다. 월요일날 오전 통상 9시 혹은 10시에 모이는 그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여러분들의 월요일 오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로 지난주의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시하는 시간이 많이 되죠. 그게 아마 직장인들이 느끼는 회의에 대한 아마 가장 많은 정형일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만 2023년 6월달 GPA 조사를 보니까, 이 미국 자료입니다. 버추얼 미팅에 있어서 온라인 화상회의 상황입니다만 딴짓을 하는 경우를 보니까 55%예요. 55%가 이메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메일 체크하고 있고, 핸드폰 하거나 뭐 문자 보내고 있는 거죠. 딴 일 하고 있는 경우, 스낵 과자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유튜브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뭐 관심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때문에 회의 중에, 회의하는 상황에서 딴짓하는 경우, 국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퍼블리 자료 가지고 왔는데, 회의에 3대 재앙이 있대요. 회의에 3대 재앙이에요. 첫 번째, 말하는 사람만 말하는 거. 초반에만 힘썼고 나중에 결론 부분 가면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죠.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도 말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이게 이제 회의 아이데이션 3대 재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회의 문화, 뭐 연결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거창하게 새로운 해법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 완성도 떨어지는 정보를 보고받는 회의가 많은 것, 지적사항을 재점검하는 다른 회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경영진의 최소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것. 그러니까 회의가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회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의 정보 공유, 아이디어 나눔, 의사결정, 이 3대 영역에서 뭔가 지금 동맥경화가 온 겁니다.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효율적 조직, 그러니까 조직 자체의 효율성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는 부서 책임자는 몇 명인가? 요거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기한을 올렸는데 어때요? 이거 결제 라인이. 참 공무원들 문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공무원 결제 문서를 본의 아니게 해병대와 해병대 사단과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관련된 곳 어떻게 결제가 되는지 본의 아니게 다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도 거기 보니까 이렇게 딱 하나만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쫙 사인이 돼 있던데요. 근데 많은 경우 대기업에 가보거나 이렇게 공기업, 공기관에 가보면요. 여기에 담당 있고 실무 있고 과거에는 계장 있고 그랬어요. 실무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CFO 검토해야 되고 CHO 검토해야 되고 CSO 검토해야 되고 위에가 또 사장 쫙 이렇게 있잖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요런 상황이면 회의 7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 한 번 받으려면. 요게 이 단계가 얼마나 단축되어 있는가. 요거 있죠. 요거. 우리가 조직을 플랫하게 만들고 수평 조직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 우리가 뭐 평칭 쓰자, 영어 쓰자 뭐 이런 이야기가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자는 것이 수평 문화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의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의는 회의적이 되죠.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은 몇 개인가? 예, 새로운 조직이 막 신설되어 있으면 네, 서로 협조해야 될 조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가능한 통합적 조직으로 움직여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팀이 원팀이어야 그 의사결정이 빨리 일어나고 실행과 피드백이 빨라지죠. 그런데 어떤 일 하나 하려면 막 유관 부서가 많은 거예요. 유관 부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서가 한 20개예요. 어떻게 그 담당자가 일합니까? 안 되죠. 조직이 좁아야 됩니다.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조직이 좁아야 된다는 거죠. 회의를 소집할 때 꼭 필요한 회의인지 생각하는가? 잘 봐야죠. 이메일, 인터넷 문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내는가? 여러분 아시죠? 카톡도 단톡방에도 올리면 확인 안 해도 자기 잘못 아니죠. 1대1로 보내줘야 중요한 것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에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오는지,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되는지, 나머지 사람들은 원하면 볼 수 있도록 클라우딩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 조직 체크리스트에 중요한 것이다. 퍼블리 자료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이제 일반적인 공간뿐 아니라 효성이 최근에 조직 문화에 관련돼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뭔가 담당자가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일찍 회의 끝내는 신박한 방법 해놨어요.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겨울엔 탁 트인 야외에서, 여름엔 에어컨 없이 회의하기. 재밌죠? 의자 대신 투명한 의자에서 졸지에 자동 스쿼트 하게 됩니다. 직급 높은 순서대로 의견 내기. 시간 제한 폭탄 옆으로 돌리면서 의견 내기. 야자 타임 하기. 사내 윤훈님급 진행자 초빙하기. 의견 채택되면 상금 수여하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회의 시간이 여기도 자꾸 길어지나 봐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회의 시간 좀 짧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사내 피플팀에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문화도 있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들 대기업들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니까요. 영국 레딩대학교 헨리 비즈니스 스쿨에서 벤 레이커 교수가 연구한 건데 지난해 2022년입니다. MIT 슬롯 매니지먼트 리뷰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12개월간 회의 없는 날을 도입한 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대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경우도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요 회의 없는 날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 5일 근무하면서 회의 없는 날을 지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운영한 회사들의 생산성을 봤더니 회의 없는 날을 하루로 지정한 회사, 직원들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틀로 하는 회사 이만큼 올랐어요. 3일, 4일까지 쭉 오르다가 주 5일 회의를 아예 그냥 회의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떨어졌죠. 주 5일 때 떨어졌죠. 그래서 주 4일 회의 없기. 회의는 특정 그 월 있죠. 특정 일, 뭐 수요일, 월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주 5일 중에서 하루만 빼고 나머지 4일은 회의 없는 날로 지정해버린 회사의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 올라갔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일까지 회의 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5일 전부 다 회의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고 봤을 때 하루만 회의를 허락했을 때 생산성이 가장 높더라. 2023년 3월 5일자 아시아경제신문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스타일 사무실의 벽에 있는 포스터 중에 하나인데요. 코션 결론 없는 회의, 습관적 회의 이거 하지 말자. 정기적이고 정례적인 회의가 가능한 사라지는 조직이 좋은 조직입니다. 주간회의를 월요일날 아침에 꼭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고도 주간회의 때 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경영자가 생각할 때 조직은 정기적, 정례적 회의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기 옛날 생각이라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자주 만날 수도 있고 필요 없다면 안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그들이 무임승차입니까? 내가 폭군입니까? 참 쉽지 않아요. 아니 좀 말 좀 하고 이야기 좀 하면 내가 뭐 대표가 꼭 아이디어 내야 되나? 그들이 아이디어 내고 이야기하면 되지. 대안을 꼭 대표가 내야 되나? 꼭 대안을 팀장이 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경영자가 볼 때는 무임승차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직원들이. 그러나 직원들이 볼 때는 앉지도 못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직원들이 볼 때는 대표가 폭군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뭐가 맞는 겁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극좌는 극우를 돕는다. 김일성 정권을 박정희 정부가 도왔다. 혹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독재를 김일성이 도왔다. 이런 이야기는 역사가들이 심심찮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라. 왜 그래요? 극좌는 극우를 도와요. 이쪽에 무임승차자가 많을수록 폭군은 폭군다워져요. 반대로 폭군이 많을수록 조직에 무임승차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양쪽의 존재는요, 상호 돕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회의 생산성, 미팅의 생산성 넓게 보면 참여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3가지 회의의 룰이 있죠. 아마존의 회의 룰이 있어요. 아마존같이 글로벌 기업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언더백과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회의 생산성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Start with silence예요. 침묵으로 시작한대요. 이게 뭔 말인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No PowerPoint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이게 단문, 단어 형태로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잖아요. 들어봐야 알잖아요. 파워포인트는 PT용이지 회의용이 아니죠. 투 피자 스팀. 참석자 수는 피자 2판을 먹을 수 있는 인원 이하로 가자. 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첫 번째. Start with silence. 침묵으로 시작한다는데 뭐냐면 모든 참가자들이 자료를 묵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모이면 한 페이지면 5분 동안 묵독입니다. 6페이지면 15분 동안 묵독이에요. 그러니까 회의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사람, 회의를 소집한 회의 매니저는 반드시 글로 이 회의의 주제가 뭐고 얻고자 하는 게 뭐고 이슈가 무엇이고 무엇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글로 쓰는 거예요. 회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이거고요. 현장에서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마케팅 비용을 3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이 쓰는 비용의 결제를 이게 SNS에다가 얼마 쓰고 TV에다 얼마 쓰고 신문에다 얼마 써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지 그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의 회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용했을 때는 TV의 효과가 이렇게 됐고요. SNS 효과가 이렇게 됐고 신문의 효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내 고민은 있잖아요. 이게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요거 좀 아이디어 나눴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회의를 모집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젠다를 던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일런스가 끝나고 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성자가 설명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에 나와 있는데 다 그 뻔히 나와 있는데 또 물어봐. 그러면 그거 안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견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자료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을 안 읽으면 회의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읽을 때까지. 이게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의 문해력 문제가 등장하는데 긴 글은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아마존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프 베이조스가 거의 천재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글로 표현하고 글로 말하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병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원칙인 파워포인트 안 쓰고 문장을 쓰게 하는 것, 제가 문해력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한 보고를 위한 자료는 핵심 한쪽으로 작성해서 원쪽으로만 작성해 제공을 하고 대규모 보고를 위한 자료는 6쪽으로 하고 소제목별 내용을 정리하는 것. 사실 제가 우리나라의 S그룹이죠.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 그 조직을 가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쓰고 글로 합니다. 글로. 그래서 그 노력들이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화려한 이미지나 유창한 언변 대신 정확한 내용이 담긴 양질의 글 하나를 선호해요. 명확한 소통을 원하는 겁니다. 말로 물어보지 않아도 글로 이미 소통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 피자 스팀이죠. 참석자 수는 피자 2판까지예요. 피자 2판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통상 피자 2판이면 6명에서 8명 정도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인원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6명에서 8명 이하로 내려가야 무임승차자가 없어져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끄적끄적 하다가 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아 그건 저희 팀에서 할게요, 아 그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스피드 있게 가는 거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회의에 참여해야 되고, 의사결정은 경영자가 하는데 경영자는 나중에 보고받고, 야 아이디어 가져와서 일단 가져와봐, 내가 결정해 줄게. 그러면은 그 회의를 누가 진지하게 참여하겠냐는 거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그 참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마존의 회의 기법에서 책도 몇 권 나왔습니다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꽤 등장한 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른바 명목 집단법이라고 합니다.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들 꽤 보셨죠? 포스트잇 사용하는 거. 명목 집단법, NGT 하면 포스트잇이 먼저 떠오르는 분도 계시는데 워낙 많이 좋은 도구로 사용하니까 그런 거지, 명목 집단법은 포스트잇 사용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명목 집단법의 순서, 베러 투게더 사이트에서 가져왔고요. 순서는 보면 가장 먼저는요, 아이디어를 조용하게 그 국면을 갖는 겁니다. 침묵의 국면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쓸 때 좀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포스트잇을 쓰는 거지 꼭 포스트잇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벽에다가 붙여서 좀 이렇게 게시해 주는 겁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아까 여기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한 1m 정도에서 봐도 될 정도로 해야 이렇게 떨어져서 한 8명 정도가 떨어져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통상 뭘 써요? 네임펜을 써요. 그래서 네임펜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현장에 가서 워크숍을 하거나 퍼실리테이터를 할 일이 있는데 꼭 오른손에 네임펜, 왼손에 포스트잇,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종종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벽이 있으면 한 1m 정도 떨어져서 봐야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나누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이야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랭킹, 나팅하는 거죠. 포스트잇도 붙이고, 포스트잇이 아니라 스티커 붙이고, 별표도 치고, 뭐 세모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1인 1표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취합하고, 그리고 점수 매기고 리뷰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른바 노미널 그룹 테크닉은요, 사실은 브레인스토밍보다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견을 서로 받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걸 하죠. 돌아가면서 말도 하고 써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경영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좋은 점은 뭐냐면 부담 없이 엉뚱한 이야기해도 비비불이잖아요. 비난, 비평, 불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 의사결정 단계까지 못 가요. 브레인스토밍으로 의사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NGT는 어떤 방식이냐면 마음껏 이야기해요. 단 적어요. 왜냐? 말로 하는 것보다 적는 것이 훨씬 감정적 에너지가 적게 들고, 말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꼭 토를 달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고 똑같이 내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공평하게 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동시에 랭킹을 해요. 거기다 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멀티 보우팅을 하는 거죠. 표를 해서 아이디어와 의견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구조화된 방식을 갖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에 의해서 토론이 어떻게 막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 폭군을 방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무임승차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와 어떤 맥락이 반영된 리절트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NGT 방식이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첫 번째, 아침에 출근했는데 밤에 퇴근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이게 뭐 거래 갔는데 담당자가 컴플레인 해가지고 그 문제를 내일까지 대안을 주지를 않으면 이거 뭐 거래 취소하겠다 그럽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누구였나? 담당자 나한테 보고하라 그래. 내일 아침에 담당자 들어와. 뭐 요렇게 되죠. 그럼 뭐였어요? 원인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 받은 다음에 그럼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런데 NGT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NGT 방식은 그래? 그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 관련된 사람들 6명 이하로 아침에 빨리 모입시다. 그럼 이제 모였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돼요? 조용히 노미널 그룹이에요. 명목상의 그룹이지 토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오른손에 네임펜, 왼손에 포스트잇 들고 야 담당자들 다 알고 있지. 이 문제 심각한데 우리 말로 먼저 시작하면 너무 심각해지니까 각자가 포스트잇 5장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안을 한번 적어보자. 나도 조용히 있을게. 그리고 경영자부터 시작해서 그 일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 6명이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자 여기 Silent Generation 침묵 가운데에 조용히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으로 뭔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디어를 중앙에다 다 내놓고 보면 경영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이 5개의 의견을 다 말을 했잖아요.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에서 그걸 보면서 경영자 스스로도 와 저런 측면도 있었네. 아 내가 생각했으면 생각 못했을 건데 저런 것도 있었네. 아 자주 나온 의견도 있죠. 그럼 이게 좀 본질에 가깝네 라고 좀 감각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물론 투표 결과를 꼭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 발산에 의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참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경영자 레벨의 의사결정보다는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 해결형 NGT예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죠. 자, 우리 회사가 이제 가을 오면 야유회를 가고 싶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영자가 피프팀에게 가서 가을에 야유회 좀 가야 되는데 좀 뭐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앉아있는 몇 사람이 이거 뭐 자라섬에 갔는데 좋았어요. 뭐 강화도 갔는데 좋았어요. 이번엔 뭐 제주도 한번 갑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렇죠.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통상 얘기한 사람이 결정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말한 사람의 대안 중에서 그냥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가을에 야외에 가야 돼요. 그러면 오른손에 네임펜 왼손에 포스트잇 야 각자 3장씩만 그리고 6명 이야기하지 말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그러지 말고 각자 자기가 우리가 1박 2일 야외에 갈 텐데 여기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서로 관여하지 마. 각자가 그냥 정말 좋았던데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3개씩만 적읍시다. 6명이 적어요. 그러면 최대 6, 38, 18개가 나오는 것이고 겹치는 게 있겠죠. 그러면 뭐 한 10개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딱 놓고 이렇게 본 다음에 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좀 내성적인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도 의견을 말하는 거고 사내에서 권력관계에서 좀 밀린 사람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모두가 얘기하는 거죠. 기회를 다 준 거예요. 난 밀렸다. 의견 낼 시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만 있다면 투표도 좀 해보시고 투표는 2분의 n-1인데 뭐 오늘은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를 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참여적인 의사결정이 되고 자기 아이디어가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의사결정을 경영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곳에 주도적이 되고 주도적인 일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야유회처럼 어떤 기회를 탐색하는 어떤 일이나 정말 고객이 컴플레인을 건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나 기회의 영역이든 문제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문제의 영역은요 너무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회의 영역은 특정 소수의 권력이 너무 세게 반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쓰지 말고 말하지 말고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서로 좀 토의한 다음에 랭킹, 다팅해서 아웃풋을 내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 결정으로 할 수는 없죠. 야외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해도 되죠. 그런데 정말 고객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기서 아웃풋이 나온 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경영자의 결심도 해서 결정은 해야 됩니다. 나중에 통찰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만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가는 방식을 우리는 노미널 그룹 택틱, 명목상 그냥 명목상의 그룹이다. 그래서 상호 토론을 최소화시키고
적고 기록하고 다팅해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한 분이 티스토리에다가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하고 각자 대안을 적는 겁니다. 두 번째, 보드에다가 공유하고 상호 인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스티커 같은 걸로 붙여서 투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NGT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명목집단법, 소집단은 탁자에 앉아서 지시를 받는 겁니다. 맥락을 파악해야죠.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참석자는 개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적어요. 주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제시된 아이디어를 칠판에다가 옮겨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순서를 매기고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의사결정으로 대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린버그하고 베론이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논문에서 행동조직 9번째 총론에서 잡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올린 이야기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원더백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보 공유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주간회의 때 이렇게 많이 하죠.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고민이 되고 혼자 의사결정이 어렵고 특정 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면 여러 부서가 모여가지고 대안을 뭐 이렇게 나누거나 어떤 뭐 새로운 거 뭐 해보자거나 아이디어를 나누는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미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거나 상품의 어떤 포맷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회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 확인도 안 되는 조직도 있기 때문에 모여서라도 정보 확인하는 거 해야죠.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는 아이디어로 이동해 가는 것이 좋아요. 그보다는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회의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직은 정보 공유성 회의는 점점 줄어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뭘 통해서요? 디지털화를 통해서. 디지털 협업 툴과 디지털 kanban을 이용을 해서 정보 공유가 월요일날 모여야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클라우드 상에서 디지털 자료에 의해서 정보가 계속 공유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인지 캠퍼스를 통해서 제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가인지 캠퍼스에는 가인지 단체 영상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만의 유튜브 같은 걸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게시판으로도 하고 영상으로도 하는 기능을 저희가 서비스해 드리고 있죠. 그런 거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언더백 기업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만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고도 정보가 공유되는 상태로 넘어가야 경쟁력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만 정보가 공유되는 조직이랑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다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가지고 내 상황을 공유하는 거랑 게임이 안 되죠. 경쟁력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시 미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칸막이를 좀 없애고 어딜 가서 좀 만나고 모니터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수시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이 구중심처 경영자의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좀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아이디어 회의도 조금 늘어나야 돼요. 아이디어 회의가 왜 늘어나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NGT 방식이나 브레인스토밍 방식이라든가 아이디어 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NGT에 설명을 해드렸고 브레인스토밍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이디어 보드는 어떤 거냐면요. 사무실 출입구에다가 전지 한 장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포스트잇 놔두고 우리 뭐 다음 달에 전시회 나가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개인당 오늘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주 일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당 5개씩 적읍시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투표합시다. 상위 5명은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아이디어 모드예요. 벽에다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붙이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어떻습니까?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상명하복의 구조가 가장 명확한 곳이 군대죠. 군대는요, 구성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상사에 가서 첫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지휘관의 결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의로 의사결정이 안 일어나요. 지휘관이 혼자 테이블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게 군대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가 늘어나는 겁니다. 참여가. 그래서 이른바 OJM 이런 게 생기죠. 오프 더 잡 미팅이죠.
이런 게 생겨가지고 깊이 의사결정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오늘은 이 의사결정하고 집에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일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ESG에서 이 G가 뭡니까? 거버넌스잖아요. 지배 구조 혹은 이렇게 지휘 구조 혹은 뭐 거버넌스 참 정부인데 의사결정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보 공유를 위한 미팅이냐,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미팅이냐, 의사결정을 위한 미팅이냐. 정보 공유다. 15분 넘지 마세요. 가능한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이디어 미팅이다. 글쎄요, 90분 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거다. 물론 짧으면 좋겠지만 이것은요, 뭐 3시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의사결정이 일어나니까. 정보가 공유되고 아이디어가 나누어져야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다.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정보 공유를 2시간, 3시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생산적 회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것, 의사결정하는 것, 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회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주기.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참여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알게 해주기.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팅 매니저로 활용하는 것도 생산적 회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간 회의나 여러 가지 이제 조직 내에서 회의를 볼 때 대표나 팀장이 회의 매니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의 진행자하고 의사결정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민주적으로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는 의사결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팀원이 5명이다. 그럼 내가 팀장이다. 그러면 회의 매니저를 막내 시키세요. 그냥 막내. 그래서 시간, 참석자, 목적, 결과, 팔로우 이거 서기록도 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누구 말씀하셨는지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지금 1시입니다. 빨리 시작하십시다. 3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3분 내에 끝내야 되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팀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 매니저가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시간 관리만 제대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시간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듣는 회의보다는 보는 회의 하는 것이 중요하죠. 디지털화, 시각화 도구 잘 마련하시고 경영자의 사전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보다는 아이디어보다는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회의가 되는 거예요. 회의 이야기 이 정도 해드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사실은 회의 시간에 구성원들이 침묵을 하게 되는 이유는 회의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조직의 분위기가 가장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게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경우예요. 경영자와 리더는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렵죠. 무슨 말을 하는데 개념 없는 사람이 될까 봐. 그리고 이제 개인적 상황도 있습니다. 개인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 가치 몰입에 대해서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에이미 에이드먼슨이 두려움 없는 조직에서 심리적 안정감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개념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구성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는지, 부하 직원이 리더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리낌이 없는지, 실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것들에 yes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조직이 성장할 수 있고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적 안정감이 든다면 동료들의 눈치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질문, 우려하는 사항을 말할 수 있게 되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요.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침묵의 순간도 있어요. 이 협업이 참 좋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심전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그런 게 구성원들 간에 생기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이런 게 드는 게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조직이 심리적 안정감이 들도록 해야 된다면 경영자는 경영자의 실력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개인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가져왔는데 회의 시간에 사실과 주장을 구별하는 훈련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축소, 왜곡이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거죠. 경영자 마음속에 저 친구가 지금 제대로 열심히 안 하네 이런 생각이
회의 시간에 들죠. 네. 들죠.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했어요. 그럼 벌써 약간 미워지면서 감정이 올라오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회의 시간에는요, 일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을 위해서 지금 회의를 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인생 행복하자고 회의를 연 건 아니에요. 일을 잘하자고 회의 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 잘했다 못했다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나 신념, 견해, 뭐 감정 이런 것들보다는 회의 시간에는 회의 자체에 집중하는 것. 그래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영자의 실력으로서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인즈 캠퍼스에 있는 자료 중에서 하나 가지고 와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화면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회의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사용하는 회의록입니다. 가인즈에서 제공해드리는 회의록 양식은 DDD예요. Decide, Discuss, To Do. 회의 전에는 결정할 일, 토론할 이슈, 준비한 일 이거고, 회의 후에는 결정한 일, 토론 내용, 실행할 일 요렇게 한 장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사용 설명서 안내해드렸고요. 회의록 샘플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회의 전에 3가지 DDD, 회의 후에 3가지 DDD 해드렸고, 가인즈 캠퍼스에서 페이버리트 다운로드 양식입니다. 월간 회의 양식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는 양식, 한 달을 다시 계획하는 양식, 샘플 보여드리고 있고요. 양식, 돌아보기 양식입니다. 지표, 목표, 결과가 있죠. 돌아보기, 목표에 대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한 리뷰, 피드백 중요하죠. 넣어드렸고, 계획하기, 지표, 목표, 기대하는 결과, 목표, 원하는 결과, 리뷰가 아니라 계획하기니까 플랜입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장식을 올라가서 보시면, 자료 들어가서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인즈 캠퍼스에 필독 영상이 있습니다. 회의는 일이 아니다 있고요. 이것도 한번 분위기를, 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주 하는 주간 보고 아니면 뭐 주간 미팅, 이 형식적이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고, 봐도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영상과 함께 진행 양식, 경영 양식 저희가 드리잖아요. 파일 목록 들어가 보시면 회의록 진행 양식, 월간 자료 패키지, 주간 업무 레포트 양식, 일일 업무 양식까지, 일일, 주간, 월간. 정기적인 회의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저희가 현장에서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20년 동안 이런 일 했으니까 알고 있고요. 회의 문화 혁신 방법, 회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DDD 회의록, 제가 했던 영상까지 올려드렸으니까 가인즈 캠퍼스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인즈 캠퍼스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영상 하나 있습니다. 추천 영상, 가인즈 캠퍼스에 올라와 있는 효율적인 회의를 만들어줄 회의록 양식, 회의 자료 4종 패키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동시에 회의 혁신 전문가 홍국주 컨설턴트, 회의다운 회의 30분 회의법 저자이기도 하죠. 우리 회사의 회의를 손보기 위한 방법 올라와 있으니, 캠퍼스에 있는 클래스예요.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해드리고요. 내일을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연매출 100억이면 영업이익 얼마 남아야 할까? 제가 현장을 가보면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광고업, 각종 산업별로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매출 원가, 판관비, 인건비 이런 것들 다른 회사 대비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질문 많이 하는데 왜 질문하신 제가 알아요. 제가 돈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거 이익률 제대로 나오고 있나? 나는 경영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 때문인데 제가 조사했습니다. 한국통계청에 가보면요. 표준이익계산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 꾸준히 해당되는 산업군별로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나오는지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고 싶은 스타트업과 언더백,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인건비율, 판관비율, 매출 원가율, 배송비, 부가가치율, 그리고 지급수수율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혹은 영업의 이익, 일부 기업들 이익 나는 데도 있죠. 이런 데들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내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